리소스 퀄리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제조사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의 제조사에서 출시하는 단말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특성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어떻게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는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부에서 현재 시스템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각 상황에 적합한 리소스가 참조될 수 있도록 처리되어질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우리는 비프로그램 코드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미지나 레이아웃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상수값 같은 것들을 그저 리소스만 적절한 형태로 준비해 두면 추가의 작업 필요 없이 각 상황에 따라 각 상황에 맞는 좀 더 유연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프로그래머가 직접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한다면 꽤 큰 작업이 되어질 수 있을 텐데 천만다행으로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부에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미 우리는 앞서서 드로어블 리소스를 다루면서 이에 대한 맛보기를 해봤었어요. 현재 드로어블이라는 리소스 폴더 이름 뒤에 하이픈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퀄리파이어 값들, 그러니까 이미지의 해상도별로 어떤 미리 지정된 예약어들을 기술을 해두고 각각의 폴더에 각 상황에 맞는 이미지들을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들이 하나의 아이디로 관리되어지면서 적절한 순간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참조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재 236쪽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한 리소스 폴더 뒤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는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언어 설정이라든가 혹은 화면 해상도나 혹은 화면 크기 또 화면 방향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상황들이 바뀔 때마다 적절한 리소스들이 자동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각 퀄리파이어 값들은 참조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리소스들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볼 것들은 국가 언어 설정이라든가 혹은 화면 방향 설정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미리 예약된 예약어 KO라는 퀄리파이어 값을 지정을 해주어서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한글로 표현되어지되 그 밖에 디폴트 값은 그러니까 퀄리파이어 값을 기본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디폴트 값처럼 처리가 되어져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아닌 모든 경우에서는 영어로 표기되어지도록 한다라든가 하는 방법을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 방향 같은 경우도 내가 세로 방향으로 단말기를 들고 있거나 혹은 가로 방향으로 단말기를 들었을 때 화면에 각각의 뷰들을 배치하는 내용들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 레이아웃 파일들을 별개로 작성을 해서 포트레이트 혹은 랜드스케이프라는 퀄리파이어 값을 지정을 해주면 각 상황에 맞는 레이아웃들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야간 모드라고 해서 주간 모드냐 야간 모드냐 등에 따라 주간 모드에서는 좀 더 밝은 내용들로 색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대 야간 모드에서는 눈이 부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어두운 색감들을 사용을 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의 리소스로서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진 리소스를 프로그램에서 참조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내부에서 r.java라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 r.java라는 클래스 안에는 각각의 리소스별로 별도의 내부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리소스 폴더 밑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 밑에 있는 레이아웃 파일들에 대해서는 레이아웃이라는 내부 클래스가, 또 드로어블이라는 이미지들을 위해서는 드로어블이라는 내부 클래스가 각각 만들어지고, 그 안에 각 리소스에 대한 상수값들이 정의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r.layout.activity_main과 같이 현재 r이라는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내부 클래스에서 정의한 상수들을 참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상수값들은 사실상 리소스 폴더 밑에 있는 물리적인 폴더들을 보면 단일 폴더가 아니라 드로어블이라는 것도 보면 각각의 퀄리파이어별로 여러 개의 폴더로 분할되어 있고, values라는 폴더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 설정에 따라서 다수의 폴더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퀄리파이어에서 지정한 값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 이 리소스를 참조하는 적절한 상황에 맞춰, 예를 들어 드로어블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고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는 단말기냐 혹은 그렇지 못한 단말기냐에 따라서 각 드로어블 폴더 밑에 지정되어져 있는 리소스들이 자동으로 선택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values라는 폴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어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에서 표현되어질 리소스와 중국어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따로 둘 수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언어들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냥 기존에 사용됐던 특별히 퀄리파이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리소스들은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항상 모든 정보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해두되 디폴트가 아닌 특화되어진 리소스만 따로 준비를 해두면 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순간에 자동으로 선택되어져서 리소스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표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다국어를 지원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 프로그램 내에서 표시되어지는 각종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소스가 리소스 폴더 밑에 values 폴더 밑에 strings.xml이라는 곳 안에 string이라는 엘리먼트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 strings.xml에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자열, 그러니까 디폴트의 문자열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전 세계 공용 언어인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놓고, 다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영어보다는 한글이 더 편할 테니까 한국어로 설정되어져 있는 단말기에서는 이 공용어인 영어 대신에, 그러니까 디폴트 값 대신에 한글로 특화되어진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리소스라는 폴더 밑에 values-kr이라는 형태로 values라는 폴더의 이름을 values-국가코드의 형태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냐,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냐, 또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냐 등등등등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다라고 하면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해당하는 언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디폴트 값, 즉 공용 언어인 영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strings.xml에 가봅시다. 현재 strings.xml에는 기본 값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처럼 my name 부분에 한글로 쓸 것이 아니라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이름을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전에 string underbar test라는 부분에서 현재 리소스 보면 리소스 에디터 중에서 보면 string 리소스의 my name을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죠. 테스트를 위해서 현재 main activity 부분에 우리 이전에 했던 내용들은 그냥 다 지웁시다. 지우고
다시 스트링 언더바 테스트로 설정을 해 놓으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영문 리소스 값이 참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한글 리소스를 하나 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한글 리소스를 추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리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values라는 항목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새로운 value 리소스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봅시다. 자, 파일 이름에다가는 문자열을 담아야 되니까 strings.xml이라고 기록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 항목에 가보면 locale이라는 항목 있죠. 그 locale 항목 선택하고 중간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면 현재 어떤 언어들을 처리할 것인지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KO라는 것이 코리안, 한국어 되어 있죠. 북한이냐 남한이냐 뭐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상관없이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 선택하고 나서 하여튼 OK 눌러주게 되면, 자 보면 왼쪽에 보면 strings라는 리소스 부분이 두 개의 파일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옆에 보면 strings.xml 하고 KO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현재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부분으로 가서 현재 리소스 중에서 현재 values라는 리소스 가보면 그냥 values라는 폴더 밑에 strings.xml이 있고 또 values-ko라는 항목 밑에 또 strings.xml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새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다만 같은 리소스를 서로 다른 폴더로 관리하는 것이 다소 좀 번잡해 보일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드로이드 화면에서는 strings라는 하나의 항목 밑에 서로 다른 물리적인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이름의 리소스들이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면서 다른 폴더에 있는 것들은 옆에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아까 기존의 디폴트 리소스에 있는 myName이라는 항목을 그대로 옮겨와 볼게요. 뭐 새로 추가해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항목 myName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온 부분에다가 내가 이제는 이찬수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myName이라는 아이디가 양쪽에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소위 기본 문자열 리소스에서는 영문으로, 한글 문자열 리소스에서는 한글로 각각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여전히 영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현재 단말기 상황이 영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면 수입해가지고서 각각 단말기 버전마다 메뉴들을 띄우는 방법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전체 설치되어져 있는 프로그램 부분 중에서 세팅이라는 항목 선택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영문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쭉 내려서 보면 하단에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languages라는 항목이 있죠. languages라는 항목에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선택해서 추가하기를,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한국어라고 있네요. 대한민국 선택을 해서 얘를 1순위로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시스템의 기본 글꼴이 영문에서 한글로 바뀌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프로그램을 다시 그냥 실행하면 이제는 아까 영문으로 표현됐던 것이 한글로 표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뭐 프로그램의 제목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리소스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의 제목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 리소스에 가보면 어플리케이션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문자열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현재 한글 리소스 쪽에서는 해당하는 속성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 영문으로 된 내용이 처리가 된 것이고, 만약에 얘를 복사해 가지고서 어플리케이션 네임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서 한글 리소스 쪽에다가 추가하기를
한글 이름으로 프로그램 이름은 이제 리소스 테스트라는 이름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는 현재 프로그램 이름도 리소스 테스트라는 형태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이름은 이 프로그램의 상단 부분에 소위 제목 표시줄이라고 부를까요? 이 부분에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제를 작성할 때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학번이나 이름 같은 경우들을 따로 화면 어딘가 따로 출력해도 되겠지만 이 상단에다가 아무개가 작성한 과제다라는 정보들을 달아놓고 출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골자는 기본적으로 리소스가 사용되어질 때 보면 기본 리소스 값이 사용이 되어진다. 다만 리소스 퀄리파이어를 통해서 특정 상황에서 표현되어질 리소스를 지정을 해두게 되면 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순간에 자동으로 대체되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미지도 교체되어질 수 있고 문자열도 교체되어질 수 있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한 번씩 살펴보면서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레이아웃 파일 같은 경우들도 단말기 방향에 따라 다른 레이아웃을 만들도록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까 살펴봅시다. 현재 레이아웃 폴더 선택해주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새로운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만들도록 설정을 해볼 거예요. 역시 string underbar test.xml 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루트 엘리먼트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둡시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지역에 따라 로케일 하면 지역에 따라 다른 레이아웃이 될 것이고 화면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현재 설정을 하기를 내가 랜드스케이프 형태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누였을 때의 처리를 나타내도록 하면 레이아웃 언더바 랜드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추가가 되어질 것이에요.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 자, 가로 방향의 레이아웃이니까 우리가 수직 방향의 레이아웃보다는 옆으로 좀 길쭉한 형태가 되겠죠.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오되 두 개의 문자열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되 기존의 루트 엘리먼트의 수직적인 배치를 여기서는 가로 방향의 배치로 바꿔봅시다. 자, 물론 수평 방향으로 배치했을 때는 레이아웃 위스를 랩 컨텐트로 바꾸어서 설정을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양옆으로 잘 보여지겠죠. 자, 수정되기 전에 기존의 실행 상태예요. 여기서는 단말기를 돌려주면 여기서 설정이 안 됐네요. 상단에서 내려서 여기 자동 회전을 활성화 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단말기를 돌리더라도 무조건 수직 방향의 배치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텍스트 뷰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수직 방향이든 수평 방향이든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가 표시할 내용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옆에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많아져서 잘려버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수평 방향으로 배치했을 때의 레이아웃을 따로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하면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제는 수평 방향으로 있을 때는 넓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레이아웃 파일이 설정이 되어지고 다시 세워봅시다. 단말기를 세우게 되면 이제는 수직 방향의 배치를 갖고 있는 레이아웃이 설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레이아웃들이 자동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이아웃 리소스 관련한 폴더를 확인해 봅시다. 프로젝트 뷰로 가서 보면 현재 레이아웃 부분이 레이아웃 폴더가 그냥 레이아웃이 있고 레이아웃 언더바 랜드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가로 방향에 배치가 됐을 때는 여기에 있는 XML 문서가 그러니까 string 언더바 test라는 아이디로 접근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XML 문서가 참조되어지다가 가로 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값이죠. 굳이 포트레이트 설정하지 않더라도 string 언더바 test라는 여기에 있는 XML 문서가 참조가 되어져서
배치에 사용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앞서서 드로우블 폴더 같은 경우 만드는 경우도 여기 프로젝트 뷰에서 여기서 따로 만들자 라고 했었는데 좀 더 간단하게는 그냥 안드로이드 뷰 가서 여기서 바로 폴더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이 values 같은 경우는 values라는 폴더 아래에 XML 문서들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데 반해서 드로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XML로 드로블 객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집어넣을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 리소스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현재 추가하기를 새로 만들기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라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string.xml은 리소스 파일이었던 것이었고 지금은 디렉토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현재 리소스 타입이 있는데 현재 리소스 타입은 쭉 올려보면 드로블이라는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역시 어떤 지역에 따라 이미지를 바꿀 것이냐 선택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은 해상도별로 서로 다른 드로블 폴더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쪽에 density 선택해서 집어넣어주고 현재 어떤 해상도를 갖는 우리 지난번에 high density 선택해 봤으니까 조금 더 고해상도인 2x high density 선택해 주게 되면 디렉토리 이름은 drawable-xx-hdpi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리소스를 추가하지 않았으니까 보여지진 않겠지만 프로젝트 뷰 가서 보면 이제 drawable-2x-hdpi라는 폴더도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 상황에 맞는 리소스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기존 레이아웃으로 찾아가 봅시다. 레이아웃에 string_test.xml에 그냥 기본값으로 사용되어지는 레이아웃인데, 자, 그 중에서 여기 두 번째 항목 텍스트 뷰라는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리소스 아이디를 가지고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죠. 자, 두 번째 항목을 설정할 때 우리 디자인 뷰 가서 합시다. 두 번째 텍스트 뷰에 대한 텍스트 속성에 우리는 기존에 여기다가 직접 값을 써주거나 혹은 리소스에 대한 아이디를 직접 입력을 해 주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텍스트 뷰에 설정할 아이디가 string.xml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시 values 폴더 밑에 있는 strings.xml이라는 문자열을 정의한 리소스 파일 안에다가 현재 내가 지금 사용할 문자열에 대한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그 아이디를 다시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좀 번거롭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리소스 파일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배치하거나 하는 순간에 바로 리소스를 정의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pick a resource라는 요 끝쪽에 막대기 같은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현재 기존의 리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현재 보면 my name이라는 혹은 application name이라는 우리 string.xml에서 정의한 그런 두 개의 문자열이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 문자열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문자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새로운 항목들을 바로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라는 부분 눌러주게 되면 자, 어디에다가 추가할 거냐 string value 선택을 해주게 되면 현재 string.xml이라는 파일에 resource name은 예를 들어서 my text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resource value는 hello라고 해볼까요? 현재 이 values라는 항목에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OK 눌러주게 되면 my text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strings.xml에 가보면 my text라는 hello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strings.xml 부분에는 hello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string_test.xml에 가서는 실행해보면 영문 상태로 출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글 리소스도 같이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작성했던 부분 보면 자, 추가하기를 string value 선택하고
리소스 네임은 my text하고 리소스 value는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고 나서 얘는 현재 value-ko라는 부분에다가 추가해라 라고 선택을 해주게 되면 확인 눌러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이제 한글 상황에서는 안녕하세요 라는 것도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